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강남 일성거구 이세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본 의원은 23년 전임 조희연 교육감님을 시작으로 24년 11월, 올해 2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외형만 번지르르한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이 한번 휘말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복합화 시설은 여전히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 업체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지난 1년 동안 과연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작년에 저에게 1년이 지나면 개선된 대책을 보여주시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이세날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또 질책을 한 결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그 관리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교육시설본부로의 이관이나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학교 복합시설이 준공된 이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새로운 교육환경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시내에는 총 139개 교회, 243개 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 내 부족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복지와 지역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운영 과정에서 공존이라는 이상적인 가치 아래 가려져 있던 구조적인 모순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법적으로 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이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와 이용 빈도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과 공영주차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고도의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복잡한 행정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설 관리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장과 소수의 행정실 직원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학교 복합화 시설에 발생한 사용료 미납, 불법 증축,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서 사용허가 업체의 공공요금의 대납, 그리고 전대 문제, 이런 것은 학교 주도의 민관 위탁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초에 위법한 증축과 회원권 판매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지난 5월에 MBC 뉴스 데스크에 심층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때 보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좀 더 세심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금감원에서나 봐야 될 문제들이 학교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적 가치 사이에는 항상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교의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된 시정 질문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적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 노후화와 심각성을 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과 거버넌스적인 개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교육위원회에서도 24년도에 실시를 했고 2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그 응답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보면 2025년 7월에 실시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 시설을 바라보는 주민과 교직원과의 시선의 차이를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총 636명, 그 교직원 138명,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는 현재 운영 구조가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 복합시설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정주 개선 여건 기여도에서 4.2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학교 복합화 시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목될 점은 주민들의 정보의 이해도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와 시정 질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시설의 위치나 유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교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데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의 위험성 등은 운영상의 리스크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더 그 전반적인 그 복합 시설의 필요성이랄지 주민 생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주 그 좀 더 세세한 운영 방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데이터로서 입증된 만큼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불법 전대와 이런 불법 행위의 목격이나 경험담은 인지도에서 5점 만점에 2.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의 불법 운영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감시망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이런 세세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번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랄지 이런 홍보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20년간 왜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그 치밀한 또는 체계적인 그런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때때로는 이 복합 시설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 모니터링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양적인 팽창에만 저희가 신경 쓰는 동안 질적인 팽창은 굉장히 매우 저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매우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교육청의 설문조사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나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작년에 했던 이 시의회에서 했던 것은 문제 제기형 조사였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은 이제 문제 해결형 조사의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 과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그 백서가 출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운영 개선과 복합시설의 의미 또는 유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으로 가장 높게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은 사용 허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4.4점, 시설 점검 및 보수가 4.4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교장 선생님과 다른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이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잘 드러났고요. 특히 복합 시설이나 운동장 개방에 관해서 좀 더 뭐랄까요, 이 교사 선생님들의 부담을 낮추고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과 교육 행정가인 행정실장이 이제 본연의 업무인 외에 건축, 기계, 설비, 계약,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예. 네, 주민 만족도와 교직원 부담도 상관관계에서 학교 복합시설의 시스템이 교직원의 과도한 행정적인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직원의 88%가 지금 배타적인 사용허가 방식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점은 현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합니다. 자, 교육감님, 그러면 이번 교육이 여론조사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이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학교 복합 운영시설의 핵심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행정 사용 허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하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 관련 법을 지금 만들 생각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이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그 법률에 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 20년 만에 만들어낸 이 백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보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학교 복합 운영 시설의 이제 그 실질적인 주체는 지금 현재 누구인가요? 실질적인 주체는 지금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협약을 통해서 하나는 교육시설본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청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지금 모든 행정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허가 주체가 되게 되면 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장이 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입찰 관장에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면 학교장은 피고로서 법적 공방을 벌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측의 부담을 심리적 법률적 부담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교직원들도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2.8점의 가장 만족도를 낮게 한 것도 자신들의 전문성 결여와 체계 부재를 꼽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수영장에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수십 가지의 기계를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다는 거에서 저희가 시사점이 있는 거고, 이런 기계 시스템에 대한 공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기술직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서울시 교육청이 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그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 확산을 위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연수원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자체 교육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교육시설본부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3회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가장 교육 현장의 체감도를 높인 것은 단순한 수영장이나 복합화 시설이 굉장히 어렵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나는 귀찮은 업무다라는 것이 아닌 사용 허가는 원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강학상의 특허라는 것을 알게 한 것만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학교장님은 부임이 나면 내가 학교장에 이제 수영장이 있다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 복합시설 소유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본 결과 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당장에 100% 해결은 안 되지만 큰 방향으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배타적인 강학상의 특허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은 왜 이
행정실장님이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그동안 20년, 30년간 학교 현장에서 알지 못했던 이 업무를 내가 왜 이 부담을 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행정적인 부담을 이 강학상의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굉장히 크다는 이제 시사점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장님들과 혹시 그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언제일까요? 제가 몇 차례 이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니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부담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교육시설본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도와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매우 호응도가 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남 서초교육청이 가장 많은 수영장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관내의 사례들은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신구초등학교나 엄북초등학교의 이제 전대 그리고 불법 증축 등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20년간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뭐 민낯을 보여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의 그 시행착오를 이번에 이제 2025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시정지를 계속할 때 교육청은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건 민낯 아닌가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민낯이라는 말은 좀 듣기가 좀 약간 거북하고 좀 더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 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구초등학교의 학교에 이제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이 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그 안전 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허가의 시스템의 부재는 어떻게 나온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신구초등학교 불법 현장을 가보셨나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가보지는 않고 어떻게 저희가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본의원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단하는 거하고 현장 왜 한번 가보신 그러냐면 거하고 틀리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근데 11월 17일 날 갔죠. 네, 11월 17일 날 현장에 왔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재산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정말 그런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 오시나 기다렸었는데 역시나 안 오시더군요. 뭐 약간 그 부분 소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 담당 부서의 판단 여러 차례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은 알겠습니다. 이미 타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가급적인 빠른 시일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3년 동안 이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답이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본의원이 계속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이런 백서와 같은 저희가 20년 만에 이런 책이라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세날 의원의 굉장히 큰 기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꼭 12월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 운영업체에서 1층에 수영장 상부와 2층에 헬스장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으로 타설한 150평은 이제 안전 진단을 통해서 봤더니 이 슬라브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영장 내부에 저렇게 3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은 체육시설법에 또 맞지 않고 또 수영장의 기술 안전지침으로 불려지는 코샤에도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수영장의 충돌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수영장의 첨고가 기존에는 6.8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수영장 내부의 원활한 공기 수단을 차단하고 습기가 이제 갇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통해서 천장 철골 구조물들이 부식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명 시설은 70%가 파손이 되었고요. 불법 타설된 부분, 일반 조명 기구를 사용해서 습기 침투에 의해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장을 가보셔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증축된 공간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프링쿨러의 헤드가 살수 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치되었거나 아예 누락되기도 하였으며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의 변경에 대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과 상극인데요. 전기 설비 또한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서는 필수적인 누전 차단기가 15mA 대신 일반 차단기인 30mA가 설치되어서 인체 감전 보호에 취약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어떻게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운행이 되었는지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그 안전 검토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안전 검토 용역의 결과로 불법 구조물 철거, 그다음에 시설 개선 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네, 책자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네,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본 의원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영장 영업이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1년 반, 2년 정도 계속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전사고가 안 일어나고 운영이 되었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예. 예가 아니라 읽어보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구조물은 철거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연결돼서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낙찰자 지위에 대한 이제 그 소송은 저희가 3심까지 다 진행이 확정이 됐지만 저희가 아직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대 시의회가 끝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 복구에 대한 예산 마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업체의 그 보증 책임을 좀 더 높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 보증업체의 운영 그 보증 책임이 지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분의 50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증금은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구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 업체가 수익을 위해서 공공의 시설의 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전문가인 학교 측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제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초등학교의 소송의 과정을 보면 지난 3년간 말 그대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계속된 소송의 피고는 학교장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될 학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검토하며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소송 지원이 근래에는 강화되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학교장이 계약의 당사자로 남아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학교 복합시설 관련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분석을 하시고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례 스터디 및 법적 연수를 통해서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인력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복합시설 관련 소송이 이루어질 때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임을 해서 사전 자문부터 사후 소송까지 전방위적인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학교들의 소송 사례를 묶는 데이터의 작업도 필요합니다. 예.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동안 학교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묶는 작업으로도 저희가 그동안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복합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업체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의 재산 보호 및 학교의 민원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안전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죠? 그 금융안전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복합화 시설에서는 장기 이용권이 판매되고 쿠폰, 락카시설 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현금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허가자가 올바르게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복합시설에서 조세 포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학교 운영비에서 공공
요금이 지금 대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의 교육청의 민낯 아닌가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비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까? 학교 네. 운영? 학교 운영비. 학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들과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돼야지만 이런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그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학교 운영부에서 그동안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사용돼야 될 돈이 그 예, 문제는 업체를 위해서 수도 그 계량비 그 분리를 갖다가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저희가 12억이라는 돈을 작년 예.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마련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도 미처 우리가 판단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복합시설에 필요한 그런 물 사용료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만들어서 학교와 구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복합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있지만 저희의 행정재산의 사용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료를 붙이게 되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수영장 레인을 일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전대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대행위는 부당이익을 공유재산에서 취하는 행위인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허점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대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도 계량기 미분리 학교가 30학교 중에서 18개, 20개 16개 정도 됐고 저희가 학교였는데요. 12억을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2028년까지 그 나머지 15개 학교도 계속 진행해서 분리할 그런 계획으로 네, 그래서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용 허가가 돌아올 때 그 네. 수선의 기간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분리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적인 허점, 공공 요금에 대한 징수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네, 학교 복합시설의 문제는 운영상의 지금 난맥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지금 급격한 노후화라는 지금 물리적인 위협에 저희 교육청은 당면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 수영장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48개교 중에 준공이 지금 20년이 지난 학교가 28개교, 58%에 달하며 15년 이상 경과한 학교까지 합치면 대다수의 지금 서울 시내의 수영장이 지금 대수선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된 그 시설 수영장의 경우에 28개 수영장 중에서 노후된 것이 21개나 되어 있고요. 이걸 완전히 보수를 하려면 7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특별 교육금을 최대한도 확보해서 앞으로 5년 내 2030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교육감님과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죠? 저희가 그동안은 수영장 복합화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20년 동안 저희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월 달에 저희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짓는데 1,000억이 들어갔고 유지 보수하는 데 네. 필요하고 또 네. 노후시설 개축하는 데 필요하고 이렇게 네. 세 분야로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치구가 얼마 돈을 넣었고 700억, 저희가 교육청에 300억을 부담하였으며 총 공사비가 1,000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돈으로 지금 7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엄북초등학교를 해보니까 보통 지금 건물 단가가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니 4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40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하면 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교육부 특별비 교부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수 있나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저희가 학교가 기존에 보유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교육비의 특별 부담금,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 예산, 이
트랙이 잘 맞아지게끔 재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앞으로 5년간의 그 이 노시설 개선에 관련된 거기에 필요한 그 예산들을 좀 더 치밀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유재산이 지금 20년을 지나서 30년으로 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저희가 휴장 기간 동안의 안전진단도 저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신구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 복합시설 특히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종합적인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11대 시에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보증금이 그동안은 100에 2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증금은 금융의 안전판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에 50으로 일관화하신 것은 제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비상약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 백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희가 20년 동안 저희가 교육청과 이 시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공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백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연수를 저희가 정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연수원이 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수원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많아가지고요. 이 여러 가지 서울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 연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제가 연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설과 관련된 그런 연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과정도 있지만 심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1년 만에 그래도 행정재산 이 매뉴얼을 저희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놨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그래도 사례 공유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교육감님께서 1년 후에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한 거에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95%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저는 95%는 아닌 것 같고 한 70점? 좀 더 주세요. 왜요? 그 얼마나 이 담당자들이 늘 노심초사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 동안 다른 위원회도 가지 못하고 4년 동안 행정소송 판결만 기다리느라 노심초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질의를 준비하고 저희가 이 백서를 만들고 이 매뉴얼을 개정을 하면서도 제가 그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세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들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100에 70인데요. 12대 서울시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95점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본의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12대 시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또 하는 의원님이 계셨으면 100에 70점에서 95점으로 갈 수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기를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정질을 계속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복합시설은 계약 업무가 귀찮고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교육청이 다소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배타적인 강학상의 특허를 통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어 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 회원 판매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기 회원 판매권은 저희가 시민들의 금융의 피해를 넘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그 민간 업체들의 이른바 그 탈선적인 영업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수단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2월 달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중고 마켓에 일부 쿠폰이 발행돼서 맞습니다. 유통이 예. 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 저희가 소득을 누락을 하게 되면 조세 포탈의 영역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장기 회원권을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그리고 라카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이런 탈선적인 영업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 정보의 비대칭의 해소는 무엇일까요? 홍보와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홍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업체의 책임 부분에 아마 적절한 정확한 그 정보 제공에 책임을 포함시켜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적 책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월 달에 교육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수영장을 교육시설 본부로 이관을 한다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상한 일이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수영장에는 헬스장이랑 다른 부대 시설이 따라갑니다. 예, 그렇죠. 예. 수영장만 떼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있고 또 부대 시설이 있고 거기에 이제 PT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네, 돼 같이 있습니다. 운영 업체가 들어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수영장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수영장만 떼어 나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죠. 이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수영장뿐만 아니라 그 수영장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대 시설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일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청에서 건물비를 대면서 기부 체납 방식으로 20년간 무상 사용이 있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20년간 돌아오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예, 26년에서 28년 사이에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대 시설도 누가 행정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소관의 장에 지금 마련하는 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 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이 관리 업무도 저희가 교육시설 본부로 가서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시설 본부가 올 때까지 공간의 여백은 누가 메꿔야 할까요? 해당 학교가 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언제 답을 주실 건가요? 곧 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적용해달라 그런 뜻이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범이라도 뭘 하려고 알겠습니다. 예.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시설 개방,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연수성을 이제 전문성을 강화를 하지만 이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지는 부담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전문적인 이 현장에서 생기는 업무의 강도를 어떻게 보상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번 예산안을 짤 때 충분히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량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때 누락이 되고 추경에 들어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도 본예산은 제로가 되고 그럼 추경에 또 들어가겠죠.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후행적으로 오시는지. 그것은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내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사전에 그걸 체크를 했을 텐데 그건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입니다. 네, 본의원이 시정질을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계속 시정질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속도가 나간다는 겁니다. 뭐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본의원에게 약속을 하셨던 무언가의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하고요. 신구 초등학교 방문 건은 조속히 이 실행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도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돌아가셨.